안녕하십니까. 김경태 스피치 연구소입니다. 정치연설, 선거연설 배워보기.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낭독형 연설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방식에는 적극연설, 암기연설, 낭독연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연설 방식이 바로 낭독 연설입니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연설일수록 이 낭독형 연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낭독형 연설의 가장 큰 장점이 3000%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연설을 하다 보면 주변의 어떤 분위기나 또 자신의 감정에 너무 치우쳐 연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원래대로 복귀를 못할 때가 많아서 연설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워서 연설을 하기에는 또 머리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방식이 바로 낭독형 연설입니다. 3000% 빠질 염려도 없고 연설 시간도 지켜주고 또 완전히 암기해야 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암기해야 하는 부담으로 오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긴장감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낭독형 연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설을 할 때 책 읽듯이 말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설을 할 때 군중을 보지 않고 원고만 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낭독형 연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낭독 연설을 잘하는 방법. 먼저 낭독과 낭송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낭독이란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이고, 낭송이란 글자를 소리내어 읽거나 외워서 말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낭송이 낭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말하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낭송과 암송은 또 다릅니다. 암송은 완전히 암기한다는 말이지만 낭송은 완전히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우시죠? 낭독과 암송의 중간이 바로 낭송입니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외우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낭송입니다. 제가 낭독과 낭송에 대해 계속 구별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낭독 연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낭송형 연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낭송형 연설이 되어야지만이 낭독형 연설의 치명적인 단점 2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뭐였습니까? 말하듯이, 책 읽듯이 말하는 연설형, 또 하나는 군중을 보지 않고 연설문만 보고 말하는 방식을 고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낭독 연설을 잘 하려면 낭송형 연설을 해야 한다. 낭송형 연설은 원고를 완전히 외우는 것도 아니고 외우지 않는 것도 아닌 단계까지 가야 한다. 아시겠죠? 연설문을 100번 정도 낭독 연습하면 낭송형 연설의 수준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연설문만 낭독형 연설의 수준까지 연습이 되신다면 그 다음 연설문부터는 몇 번만 소리내어 낭독 연습을 해도 낭송형 연설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이죠. 낭송형 연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설문을 작성할 때 낭송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리듬 있게 글을 써야 합니다.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작성해야 합니다. 글 쓰듯이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듯이 연설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있었던 일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원고를 작성하고 보면서 말을 할 때와 그냥 즉석에서 말을 할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는 순간 말이 아니라 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어체 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설 원고 초안을 작성하셨다면 이제는 원고를 크게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설 톤으로 말이죠. 크게 소리내어 연설문을 낭독 연습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첫 번째, 연설이 너무 길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긴 문장을 글로 쓸 때는 잘 모르지만 연설 톤으로 큰 소리로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고 발음이 꼬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긴 문장을 여러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는 수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낭독 연습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연설문에 사용되는 용어가 군중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 쓸 때는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글을 쓰다 보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빼고는 군중의 수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더 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 작업을 또 거쳐야 하는 것이죠. 연설문을 크게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이 연설문이 내 입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원고니까 내 입에 착 감기는지, 그러니까 내 구강 능력에 맞는 발음 형태로 서여졌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잘 읽히지만 막상 입으로 발음하면 어려운 발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발음들을 빨리 찾아서 내가 발음하기 쉬운 용어들로 바꿔주는 마지막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것을 수정 작업을 거쳐 마지막 최종 원고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연설문을 이 연설문에 표시하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표시하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표시할 것은 쉬어 읽기 표시입니다. 반박자 실꽃과 두박자 실꽃, 그리고 호흡을 완전히 교체할 네박자 실꽃을 표시하여 철저하게 표시대로 연습해야 합니다. 쉬어 읽기를 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표시할 것을 찾아서 표시해야 합니다. 저는 네박자 실꽃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박자 실꽃에서는 반드시 호흡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네박자 실꽃입니다. 먼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휴게소에 반드시 들러서 휴식을 취해야 하듯이 연설을 할 때도 이 네박자 실꽃을 군데군데 만들어둬서 꼭 쉬어가면서 연설을 해야 장거리 연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급하시더라도 꼭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많이 봤습니다. 다음으로 연설문에 표시할 것은 강조하기 표시입니다. 연설 톤을 1, 2, 3단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연설을 하면 좋겠지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무리일 겁니다. 이럴 때는 강조하고 싶은 곳만 강조해서 연설을 해도 연설의 높이 조절을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꼭 강조해야 할 내용이나 단어를 찾아서 강조 표시를 하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설문에 표시하기까지 끝났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아이 컨택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컨택이 낭독 연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연설문을 100번만 낭독하면 청중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연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번을 하고 완전히 암기하는 상태까지 갔어도 연설문만 보면서 연설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 연습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낭독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는 원고를 보지 않고 군중을 보는 연습을 하면서, 즉 군중만 보면서 연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암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군중만 보고 연설을 하느냐 하실 수 있겠죠. 네, 저는 여러분들께 군중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체화시키는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군중을 보며 연습을 하십시오. 연설문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때 연설문을 보십시오. 원고를 봤으면 다시 고개를 들고 군중을 보며 말씀을 하십시오. 원고를 보면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원고를 보고 군중을 보고 원고를 보고 군중을 보고 말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낭송형 연설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낭독 연설을 잘하는 분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낭독 연설문만 낭송형 연설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 다음 원고부터는 몇 번만 연습해도 아주 수월하게 낭송형 연설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제가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낭송 연설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설문은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군중은 여러분의 연설문의 내용을 적고 연설을 하실 때 간혹 토시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연설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긴장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연설의 내용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그 다음 연설문을 자연스럽게 낭송하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정치연설, 선거연설 배워보기 마지막 시간으로 골목 유세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